선생님, 이게 또 독일 여행 이야기인데 여행지 추천이 빠질 수가 없잖아요. 네. 선생님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여행지 있으세요? 예를 들면 뭐 여기 가면 뭐 해볼 수 있고 뭐 먹을 수 있고 좀 가볼 만하다 이런 곳 있나요? 네. 저는 함부르크라는 도시를 추천합니다. 네, 함부르크는요, 독일에 있는 항구 도시예요. 근데 우리나라로 치면 생각하면은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기 때문에 항구가 되게 많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독일은 거꾸로 삼면이 육지입니다. 그쵸, 네. 네, 그래서 어디만 바다냐면 북쪽만 바다예요. 그래서 북해가 있습니다. 저희 나라는 동해, 서해, 뭐 남해 이렇게 있잖아요. 독일은 북해만 있어요. 왜냐면 삼면이 육지이기 때문에. 그 북해에서 가장 유명한 항구 도시가 함부르크예요. 그래서 항구 도시 하면 또 아름답기로 유명하죠. 독일의 함부르크가 또 아름답기로 유명해서 독일 사람들도 거기로 이사 가고 싶어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아름다운 도시로 유명합니다. 그리고 또 이제 바다가 있는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바다에서 즐길 수 있는 생선 요리.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었던 그 날생선빵 이런 것도 이제 함부르크에 가시면 드실 수가 있는 거고요. 그리고 독일의 이제 함부르크에서 또 할 수 있는 게 교통 티켓을 끊으면 교통 티켓으로 뭐 버스도 타고 지하철도 타고 하겠죠.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바다에서 다니는 배가 있어요. 그 배까지 무료로 탈 수가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뭐 배를 따로 이제 돈을 내는 게 아니라 교통 티켓만 끊으면 타실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이용해 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. 아, 교통 티켓으로 이제 배도 타면은 완전 일석이조네요. 네. 교통 티켓으로 이제 뭐 딴 것도 타고 그거 가지고 배도 탈 수 있으니까요. 네. 저는 여기다가 좀 더 선생님이 함부르크 얘기하셔서 저는 생각난 게 이제 좀 독일에 스쳐 지나갈 수도 있지만 독일에 좀 오래 머무르면 예를 들어서 함부르크 선생님이 말씀하신 함부르크에 내가 좀 있을 거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제 함부르크에 숙소를 잡고 그 주변 도시 좀 버스로 여행을 하면 좋다는 그런 얘기 좀 하고 싶어요. 왜냐면은 함부르크는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유명하고 아름답고 굉장히 큰 대도시인데 주변 도시들이 굉장히 예쁜 도시가 많거든요. 저는 이제 제가 함부르크도 저도 물론 가봤지만 저는 이제 제가 함부르크에서 숙소를 잡고 버스 타고 가봤던 도시 중에 제가 생각이 나는 게 제가 한 두 곳 정도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키일하고 슈베린이라는 도시를 가봤어요. 이게 진짜 함부르크에서 좀 더 위쪽에 있는 도시거든요. 그러니까 함부르크보다 위쪽이니까 바다랑 좀 가까워서 북유럽이랑도 가깝고 해서 킬 같은 경우에는 관광지가 전혀 아니어서 정말 고요한 독일 사람들 사는 모습도 볼 수 있었고 굉장히 하늘이랑 바다 색깔이 살짝 얼음빛이 도는 북유럽 느낌이 많이 났던 도시여서 저는 혹시 함부르크 가게 되면 거기에 숙소 잡고 버스로 다른 곳 여행하는 것도 좀 추천드리고 싶고요. 네. 저는 생각보다 나중에 이제 독일 여행이 어땠지라고 생각해 보니까 저는 기억에 많이 남는 도시가 슈베린인데 노이슈발슈타인이 또 독일에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. 그러니까 노이슈발슈타인은 사람들이 분명히 다 들어봤을 텐데 슈베린에 이제 슈베리너 슐로스라고 이제 슈베린 성이 있어요. 그게 이제 북쪽에 노이슈발슈타인이라고 불린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선생님 혹시 노이슈발슈타인 성 보셨나요? 아니, 저도 직접 가보진 않았는데 그 디즈니랜드의 그 모양, 그 성을 만든 그 배경이 됐다고는 많이 들었습니다. 맞아요. 그래서 그런 배경이 된 성이다 보니까 정말 사람이 가면은 너무 많아서 줄도 오래 서야지 되고 하는데 이렇게 슈베린에 가면은 줄 설 필요도 없이 매우 고요하고 너무 평화로운 북쪽의 노이슈발슈타인을 볼 수 있어서 저는 혹시 독일 여행을 북쪽으로 가면은 슈베린을 꼭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. 그리고 저는 이제 노이슈발슈타인이 있는 퓨센을 가본 적이 있는데 퓨센이 정말로 예쁘긴 해요. 정말 카메라만 딱 켜면은 그냥 모든 곳이 다 엽서여서 저도 카메라를 끌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이쁜 곳이었는데 저는 거기서 한 번 더 한국과 독일의 차이를 느꼈던 게 어떤 거냐면 제가 퓨센에서 이제 뭐 성도 당연히 구경을 하고 잠깐 거기서도 이제 페달보트를 호수에서 좀 잠깐 탔어요. 근데 그때가 한여름이어서 저는 너무 더워가지고 이제 가방에 가지고 다니던 우산을 펴서 이렇게 파라솔처럼 페달보트 위에서 들고 있었거든요. 옆에서 이제 독일 사람들이 이제 슈센이 남부니까 독일에선 좀 유명한 휴양지라고 저도 들었거든요. 휴가를 즐기고 있던 독일인 가족이
우산을 쓰고 있는 저희를 보고 정말 배꼽이 빠져라 웃는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. 선생님 왠지 왜 웃었는지 알 것 같은데 혹시 아시나요? 네, 그러니까 독일에서는 여름이면 그 햇살을 마음껏 맞아들이면서 내 피부로 느끼면서 맞아요. 즐기길 원하거든요. 그래서 독일은 겨울이 굉장히 길고 겨울에 해가 아예 없는 그런 기간이 몇 달 동안 지속이 되기 때문에 해가 등장하는 순간부터 그 피부에다가 직접 햇살을 맞아야지 이 생각들이 보통 많아요. 그래서 잔디밭 같은 데 가면 맞아요. 많은 사람들이 다 먹고 있는 경우도 많고, 저는 심지어는 어떤 할아버지가 이렇게 너무 다 벗으시려고 하는 할아버지도 본 적도 있습니다. 심지어는. 네, 그 정도로 이제 온몸의 피부에 햇살을 직접 맞으려고 하죠. 제가 봤던 그 가족분들도 온몸에 햇살을 다 맞고 이미 빨갛게 익어 있는 상태였는데 저희가 이제 햇볕을 막으려고 우산을 쓰는 걸 보고 그렇게 신나게 웃으셨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이게 한국에 오면은 왜 외국인들이 양산 쓰고 있는 모습을 굉장히 신기해하는지 그때 다시 한번 느꼈던 기억이 있습니다. 네.